아침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 옵니다. 옷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얼굴빛을 바꿉니다. 걸음을 바꿉니다. 마음을 바꿉니다. 나는 옷에 신경 안 써. 많이들 하십니다. 하지만 나이 들수록 옷차림은 태도입니다. 나를 대하는 존중입니다. 세상에 건네는 인사입니다. 검정 차림. 무난하지만 칙칙합니다. 얼굴이 어두워집니다. 피곤해 보입니다. 늘어진 니트. 어깨는 처집니다. 소매는 늘어납니다. 편안함이 아니라 방치입니다. 화려한 무늬. 젊어 보이고 싶었지만 오히려 나이를 드러냅니다. 주름도 더 선명해집니다. 큰 옷은 사람을 삼킵니다. 작은 옷은 사람을 조입니다. 핏은 모든 걸 결정합니다. 오늘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이 옷은 나를 살리는가? 아니면 죽이는가? 잠깐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백세지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지혜가 당신의 하루를 더 단정하게 만들어 드립니다. 집 앞에 나갈 때 추리닝 대신 밝은 니트, 편안한 슬랙스, 스카프 하나만 둘러도 달라집니다. 손주 학교 행사, 네이비 재킷, 흰 셔츠, 은은한 스카프, 품위와 편안함이 살아납니다. 친구 모임 자리, 검정 대신 버건디, 니트, 브라운 재킷, 색 하나가 분위기를 바꿉니다. 소품은 적게, 그러나 정확하게, 스카프, 벨트, 구두, 작은 디테일이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마지막은 표정입니다. 옷은 몸을 감쌉니다. 미소는 마음을 감쌉니다. 웃는 얼굴 하나. 가장 값진 패션입니다. 첫째, 전신 검정. 가장 흔한 실수입니다. 날씬해 보이려는 선택. 그러나 얼굴빛은 죽습니다. 분위기는 무겁습니다. 장례식장처럼 보입니다. 세계 패션계 인플루언서 안나 윈투어. 그녀도 말했습니다. 전신 검정은 우울하다. 마치 장례식 같다. 심리학 연구도 비슷합니다. 검정은 날씬해 보이지만 동시에 차갑습니다. 공격적이고 늙어 보이게 합니다. 대안은 있습니다. 네이비, 브라운, 차콜 그레이. 여전히 단정합니다. 하지만 따뜻합니다. 품격이 살아납니다. 둘째, 낡은 니트. 어깨가 처집니다. 소매는 늘어납니다. 보풀은 지쳐 보이게 합니다. 입는 이는 편하지만 보는 이는 압니다. 저분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구나. 패션 심리학의 말. 옷차림은 자기 존중의 신호다. 옷이 단정하면 사람도 단정해 보입니다. 낡고 늘어진 옷은 체념처럼 읽힙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관리된 니트. 베이지, 올리브, 네이비. 피부톤을 밝혀주는 색. 몸을 감싸고 얼굴을 환하게 합니다. 셋째, 화려한 패턴. 젊어 보이고 싶어 선택합니다. 하지만 역효과입니다. 큰 무늬는 주름을 강조합니다. 촌스럽게 보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말. 과한 패턴은 과잉 노력의 신호다. 애쓴 티가 납니다. 품격은 사라집니다. 대안은 단순합니다. 잔잔한 체크, 은은한 스트라이프, 단색 니트,
고급스럽고 단정합니다. 넷째, 청소년풍 아이템. 찢어진 청바지, 반짝이는 티셔츠, 알록달록한 레터링 후드. 입는 순간 민망해집니다. 패션은 나이를 속이는 도구가 아닙니다. 나이를 품격 있게 보여주는 언어입니다. 억지로 젊어 보이면 신뢰를 잃습니다. 대안은 다릅니다. 깔끔한 청바지, 심플한 셔츠, 니트와 재킷. 품격 있는 젊음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잘못된 사이즈. 너무 큰 옷. 사람을 삼킵니다. 너무 작은 옷. 사람을 조입니다. 핏은 옷의 생명입니다. 가격보다 중요합니다. 비싼 옷도 맞지 않으면 제 값을 못합니다. 대안은 하나. 적당한 여유. 어깨는 맞추고 허리는 살짝 흐르는 선. 그 순간 자연스러운 품격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5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전신 검정, 낡은 니트, 화려한 패턴, 청소년풍 아이템, 잘못된 사이즈. 혹시 떠오르는 옷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잘 오셨습니다. 피해야 할 걸 아는 순간 절반은 해결된 겁니다. 첫째, 색의 힘. 색은 얼굴을 바꿉니다. 디자인보다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가격보다 먼저 인상을 결정합니다. 피해야 할 색. 칙칙한 회색, 옅은 베이지, 형광 컬러. 이들은 얼굴빛을 죽입니다. 병색처럼 보이게도 합니다. 추천색은 다릅니다. 카멜, 따뜻합니다. 버건디, 깊고 고급스럽습니다. 올리브, 자연스럽습니다. 네이비, 단정합니다. 이 4가지가 피부를 밝히고 품격을 줍니다. 둘째, 소품의 힘. 작은 것이 전체를 바꿉니다. 옷을 새로 살 필요 없습니다. 스카프 하나, 벨트 하나, 구두 한 켤레, 안경테 하나.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카프는 얼굴빛을 바꿉니다. 따뜻한 색 하나로 표정이 환해집니다. 벨트는 비율을 바꿉니다. 허리가 잡히면 자세가 곧아집니다. 구두는 마무리를 합니다. 사람들은 발끝까지 봅니다. 깨끗한 로퍼 하나가 신뢰를 줍니다. 셋째, 아우터의 법칙. 가을의 품격은 겉옷에서 시작됩니다. 옷차림이 단조로워도 아우터 하나가 전체를 살립니다. 트렌치 코트. 허리를 묶으면 단정해집니다. 베이지나 카멜톤이 가장 자연스럽습니다. 가디건. 부드럽고 따뜻한 인상을 줍니다. 길이가 적당해야 깔끔합니다. 재킷. 어깨선을 세워줍니다. 단단한 자신감을 입게 합니다. 넷째, 액세서리 절제. 많이 걸치면 촌스럽습니다. 과하면 우아함이 사라집니다. 필요한 건 하나, 귀걸이 하나, 시계 하나, 반지 하나. 적지만 확실한 포인트가 품격을 만듭니다. 다섯째, 표정. 옷은 몸을 감쌉니다. 미소는 마음을 감쌉니다. 웃는 얼굴 하나, 주름조차도 따뜻한 사연이 됩니다. 가장 값진 패션은 결국 웃는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 5가지 법칙. 색, 소품, 아우터, 액세서리, 표정. 이것만 지켜도 10년은 젊어 보입니다.
첫째, 집 앞 마실. 많은 분들이 추리닝을 입고 나갑니다. 편하지만 초라해 보입니다. 지쳐 보이고 주눅 들어 보입니다. 대안은 간단합니다. 밝은 니트, 따뜻한 톤의 조끼, 편안한 슬랙스, 스카프 하나. 과하지 않지만 단정합니다. 이웃을 마주쳐도 당당합니다. 둘째, 손주 학교 행사, 발표회나 운동회, 비교의 시선이 모입니다. 여기서 반짝이는 옷, 화려한 액세서리는 역효과입니다. 너무 꾸몄다는 말만 남습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세요. 네이비 재킷, 흰 셔츠, 은은한 스카프, 깔끔한 구두, 품위와 편안함이 동시에 살아납니다. 손주도 다른 부모들도 이렇게 말할 겁니다. 정말 멋있다. 셋째, 친구 모임 자리. 많은 분들이 검정을 고집합니다. 무난하지만 칙칙합니다. 분위기에서 소외될 수 있습니다. 해법은 색입니다. 버건디 니트, 브라운 재킷, 따뜻한 가디건. 색 하나로 인상이 밝아집니다. 대화도 자연스러워집니다. 옷이 모임의 온도를 바꿉니다. 넷째, 특별한 외출. 박물관, 공연, 여행. 이럴 땐 아우터가 힘을 발휘합니다. 트렌치 코트 하나면 충분합니다. 허리끈을 묶어주면 체형이 정리됩니다. 단정하면서도 세련된 인상이 완성됩니다. 여러분, 옷은 상황을 바꿉니다. 추리닝 하나가 초라함을 만들고, 니트 하나가 당당함을 만듭니다. 색 하나가 모임의 온도를 바꾸고, 아우터 하나가 하루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다음 5장에서는 옷차림을 넘어 스스로를 존중하는 태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나이 들수록 옷차림이 더 중요해지는지 철학과 심리학의 시선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옷은 단순한 천이 아닙니다.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존중하는 방법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관을 단정히 하여 자신을 존귀하게 한다. 옷차림은 곧 자기 존중입니다. 낡은 니트를 입는 순간 나는 나를 대충 다루는 겁니다. 단정한 셔츠를 고르는 순간 나는 나를 존중하는 겁니다. 나이 들면 이렇게 말하기 쉽습니다. 이제 남 눈치 안 본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남이 아니라 나를 위한 옷이 필요합니다. 거울 속 내 모습이 곧 내 기분을 바꿉니다. 단정한 옷을 입으면 스스로 만족합니다. 오늘 나는 괜찮다. 그 한마디가 하루를 다르게 만듭니다. 옷은 내 마음의 언어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하면 남들도 나를 존중합니다. 내가 나를 소홀히 하면 남들도 그렇게 대합니다. 결국 패션은 타인보다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 하루를 밝히고 내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장치입니다. 여러분, 옷은 단순한 멋이 아닙니다. 존중이고 태도이고 삶의 자세입니다. 다음 6장에서는 옷차림이 어떻게 관계와 사회적 신뢰로 이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이 나만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옷은 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과 마음을 움직입니다. 첫인상은 몇 초 만에 결정됩니다. 그 순간 옷차림이 큰 역할을 합니다. 깨끗한 셔츠, 정돈된 재킷, 그것만으로도 신뢰가 생깁니다.
반대로 낡고 흐트러진 옷. 상대는 무의식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구나. 신뢰가 줄어듭니다. 사회학 연구도 말합니다. 사람은 외모와 옷차림으로 상대방의 성격과 태도를 추측합니다. 옷이 곧 메시지입니다. 가족과의 관계도 다르지 않습니다. 단정한 모습은 존중을 불러옵니다. 손주가 말합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멋있다. 그 한마디가 세대를 잇습니다. 친구 모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옷 하나로 대화의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색 하나로 모임의 온도가 따뜻해집니다. 옷차림은 단순히 꾸밈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보내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나는 나를 존중한다. 나는 당신도 존중한다. 여러분, 옷은 관계를 바꿉니다. 신뢰를 만들고 존중을 불러옵니다. 다음 7장에서는 옷차림을 통해 얻는 자신감과 내적 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이 어떻게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옷은 단순히 겉모습을 꾸미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단단하게 세우는 힘이 있습니다. 단정한 옷을 입는 순간, 걸음이 달라집니다. 표정이 달라집니다. 목소리에도 힘이 실립니다. 반대로 아무렇게나 입는 순간, 스스로 위축됩니다. 거울 앞에서 먼저 실망합니다. 밖에 나가면 주눅이 듭니다. 패션 심리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은 마음의 갑옷이다. 옷이 나를 지켜주고 내 안의 자신감을 끌어냅니다. 중요한 만남. 깔끔한 재킷 하나로 마음이 정리됩니다. 작은 발표. 스카프 하나로 용기가 살아납니다. 단정한 구두 한 켤레. 내 걸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듭니다. 비싼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맞는 옷. 깔끔한 옷.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면 충분합니다. 옷차림이 바뀌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태도가 달라지면 관계가 달라집니다. 결국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옷은 단순한 겉모습이 아닙니다. 자신감의 근원입니다. 내적 힘을 끌어내는 도구입니다. 다음 8장에서는 옷차림을 넘어 나이 들어도 세련됨을 지키는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이와 조화를 이루는 멋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진짜 멋은 억지로 젊어 보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나이와 어울리는 품격을 찾는 데 있습니다. 청소년풍 아이템, 찢어진 청바지, 반짝이는 티셔츠, 알록달록한 후드티. 순간은 젊어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곧 민망해집니다. 세련됨은 나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와 조화를 이룹니다. 자연스러움 속에서 멋이 살아납니다. 깔끔한 청바지, 단정한 셔츠, 부드러운 니트, 차분한 재킷. 이 네 가지면 충분합니다. 심리학 연구는 말합니다. 사람은 옷차림이 나이와 조화를 이룰 때 신뢰를 느낀다. 즉, 멋은 억지가 아니라 어울림에서 나옵니다. 세련됨의 핵심은 절제입니다. 과하지 않고 억지스럽지 않은 선택. 그 속에서 품격이 드러납니다. 나이와 맞는 멋은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주변 사람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결국 억지 젊음보다 조화로운 세련됨이 오래 갑니다. 여러분, 진짜 멋은 나이를 속이지 않습니다. 나이를 존중하면서 품격을 더합니다. 다음 9장에서는
옷차림이 어떻게 삶의 태도와 철학으로 이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옷을 통해 드러나는 인생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옷은 단순히 몸을 가리는 천이 아닙니다. 그날 하루를 살아가는 자세이고 내 삶을 대하는 태도의 표현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의관을 단정히 한다. 이 말은 겉모습을 꾸미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을 귀하게 여기고 삶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옷은 나의 철학을 드러냅니다. 허술한 차림은 허술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대충 입는 습관은 나를 대충 다루는 습관과 같습니다. 반대로 정성껏 입는 차림은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표시입니다. 나는 오늘 나를 존중한다. 이 작은 결심 하나가 하루를 바꿉니다. 나이 들면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남 눈치 안 본다. 그러나 진실은 다릅니다. 옷은 남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야 다른 사람도 나를 존중합니다. 아침에 거울 앞에 서 보십시오. 낡은 니트 대신 단정한 셔츠, 주름진 바지 대신 깔끔한 슬랙스. 그 차이가 기분을 바꿉니다. 마음이 정리되고 자신감이 솟습니다.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태도가 운명을 만든다. 옷차림은 태도입니다. 따라서 옷차림은 운명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심리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람은 자신이 입은 옷에 따라 행동과 말투까지 달라진다고 합니다. 옷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마음이 내 인생을 이끕니다. 삶은 결국 작은 습관들의 합입니다. 옷차림은 그 작은 습관 중 하나입니다. 매일 대충 고르면 삶도 흐트러집니다. 매일 정성껏 고르면 삶도 단단해집니다. 여러분, 옷은 작은 선택 같지만 그 속에는 큰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세상을 어떻게 대하려 하는지 보여줍니다. 다음 10장에서는 옷차림이 어떻게 삶의 행복과 여유로 이어지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정함이 마음의 평화를 어떻게 만들어 주는지 나누겠습니다. 옷은 단순히 꾸밈이 아닙니다. 삶의 행복과 여유를 불러오는 작은 도구입니다. 단정한 옷을 입으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옷이 나를 감싸주듯 내 마음도 안정감을 얻습니다. 아무렇게나 입은 날, 거울 속 모습에서 먼저 실망합니다. 밖에 나가면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입니다. 대화할 때도 주눅이 듭니다. 반대로 정성껏 입은 날, 거울 앞에서 미소가 먼저 피어납니다.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당당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하루 전체를 바꿉니다. 옷은 나를 지탱하는 심리적 장치입니다. 깔끔한 차림은 마음의 질서를 만듭니다. 질서가 있는 마음에는 평화가 깃듭니다. 행복은 거창한 데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작은 순간, 작은 습관에서 피어납니다. 깨끗이 정리된 옷차림, 그것만으로도 삶이 단정해지고 마음이 여유로워집니다. 심리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외부 환경이 정돈되면 내부도 정돈된다. 옷은 가장 가까운 환경입니다. 내가 입은 옷이 바로 나를 둘러싼 작은 세계입니다. 그 세계가 단정하면 내 마음도 차분해집니다. 행복은 마음의 해방에서 옵니다. 불필요한 걱정이 줄어들 때 찾아옵니다. 옷차림은 그 걱정을 줄여줍니다. 오늘 나는 괜찮다. 이 확신이 있으면
사소한 시선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유 역시 옷에서 시작됩니다. 편안하지만 단정한 차림, 따뜻하지만 품격 있는 색감. 이것이 하루의 리듬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모임 자리에서도, 혼자 있는 시간에서도 내 안에 흐르는 안정감이 유지됩니다. 비싼 옷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명품 로고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깔끔한 셔츠 하나, 잘 다려진 바지 하나, 정돈된 구두 한 켤레면 충분합니다. 그 단정함에서 마음의 평화가 자라납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거울 속 나를 바라보며 오늘 나는 나를 존중한다. 이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순간이 곧 행복입니다. 여러분, 옷은 삶의 짐이 아닙니다. 삶의 여유를 주는 지혜입니다. 단정한 차림은 나를 가볍게 하고 여유로운 마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다음 11장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며 옷차림이 단순한 패션을 넘어 인생의 언어가 된다는 사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을에 피해야 할 5가지 옷차림, 10년 젊어 보이는 법칙, 상황별 코디법, 옷차림이 담은 자기 존중과 철학, 그리고 행복과 여유. 이 모든 주제의 중심에는 하나가 있습니다. 옷은 인생의 언어다. 옷은 매일의 나를 보여줍니다.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메시지입니다. 깨끗한 옷차림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존중한다. 옷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입니다. 단정한 차림은 신뢰를 만들고 품격 있는 차림은 존중을 불러옵니다. 친구와의 만남, 가족과의 자리, 손주와 함께하는 순간까지 옷은 내 마음과 태도를 전합니다. 옷은 또한 나의 내면을 지켜줍니다. 아무렇게나 입은 날은 마음이 흐트러집니다. 정성껏 고른 날은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옷이 몸을 감싸듯 그 마음은 하루를 감쌉니다. 철학자들은 태도를 강조합니다. 심리학자들은 환경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옷은 태도와 환경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곧 옷에 드러납니다. 그 옷차림이 다시 나를 형성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무렇게나 입고 아무렇게나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단정히 입고 단단히 살아갈 것인가? 옷은 단순하지만 그 안에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값비싼 옷은 웃는 얼굴입니다. 가장 고급스러운 옷은 자신을 존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 남는 옷은 품격입니다. 가을은 쓸쓸한 계절입니다. 하지만 옷차림은 그 쓸쓸함을 따뜻하게 바꿀 수 있습니다. 스카프 하나, 니트 하나, 미소 하나가 우리의 하루와 인생을 새롭게 물들입니다. 오늘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오늘 나를 존중하는 옷을 입었다. 그 순간 옷차림은 패션을 넘어 당신의 인생을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드는 언어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지혜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을이 단정하고 따뜻하고 품격 있게 채워지길 바랍니다.